과거 사건의 원인을 다루는 역사과학에서 어떻게 그 과학자들이 이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게 되는지, 그 역사과학적 추론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추론 방법의 기초에서 우리가 생명의 기원의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그 추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과학에서는 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그 주체, 즉 문제된 결과를 규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최초 생명을 가능하게 했던 단백질이라든가 나아가서 이 단백질의 그 생성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보 저장소인 이제 DNA 이 분자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이 부분을 이제 그 설명하는 것이 이제 최초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핵심적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된 결과는 결국 단백질 또는 DNA 내의 정보라고 우리가 일단은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의 과학자들이 이 생명체 내에 있는 이런 그 정보가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많은 그 가설들을 제안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그 가설들이 이 생명체 내의 어떤 정보 생성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뭐 간단히 뭐 몇 자 안 되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정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심지어 아메바인 그런 그 하등생물 경우조차도 그 정보의 양이 100페이지의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그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우연 또는 어떤 자연적인 법칙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됐을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그 가설들을 조사해 봤지만은 결코 그런 방법으로는 이런 정보 생성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밝혀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과학적인 어떤 그 추론의 그 방법에 근거해 갖고선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역사과학에서는 일단 그 기추적 추론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기추적 추론에서는 확립된 어떤 전제가 있다. 즉 그 전제라는 것은 우리의 그 반복적이고 아주 한결같은 경험에 근거해서 확립이 된 그런 그 인과적 구조의 기초에서 그 전제가 이제 확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확립된 전제에 근거해 갖고선
우리가 이제 문제된 결과를 이 전제에 비추어서 그 원인을 이제 규명하게 되는 것인데,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원인의 이 후보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그런 그런 자질로서 그 원인은 지금도 그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인과적 적합성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뭐 여기 다중경합 가설이라는 거는 그 한 가지 그 문제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모든 가능성 있는 원인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중경합 가설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개가 이렇게 서로 경합하는 그런 설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 그런 것들을 전부 그 목록을 만든 다음에 그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그런 거를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원인을 이제 우리가 도출해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경합하는 그러한 그 원인 후보가 있을 때는 추가적인 증거를 더 확보를 해서 그러한 증거들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을 거기에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러한 유일한 원인을 우리가 그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최선의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문제된 결과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최초 생명체를 가능하게 했던 DNA와 단백질, 좀 더 그 좁혀서 얘기한다 그러면 DNA와 단백질에 있는 그 생물학적 정보, 이것이 이제 그 문제된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거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과적 능력을 가진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연 또는 자연 법칙 또는 우연하고 자연 법칙을 조합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DNA나 단백질에 있는 정보를 설명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이제 다 실패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니까 우연하고 자연 법칙을 조합한 거는 이제 RNA 세계 같은 시나리오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RNA 세계 시나리오가 언뜻 들어서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막상 그 구체적인 면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 해결돼야 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코 어떤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설명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힘든 것이고, 뭐 우연이나 자연 법칙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난번에 별로 크지 않은 단백질 하나를 생성할 확률도 10의 164승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우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확률은 그거는 뭐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이 작은 거고요. 자연 법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자기 조립 모델이라든가 또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어떤 외부력에 의한 어떤 그 정보 생성의 가능성이 얼마나 그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과학자들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DNA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복잡한 그 정보가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 적이 없고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은 가능성 있는 원인 후보로서는 우리가 더 이상 고려할 수는 없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연이나 또는 자연 법칙이나 또는 우연과 자연 법칙을 조합한 이런 그 모델들은 이 복잡한 그리고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해내는 그런 그 원인 인과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DNA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이게 최초로 생성이 될 수 있었겠느냐,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그 원인 후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정신을 가진 그 지성적 존재에 의한 정보 생성 가능성입니다. 다시 보면 사실 정보라는 거는 그 정신적 존재, 우리와 같은 정신적 존재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정보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어떤 책에 있는 어떤 글을 의미하든지 또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든지 또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신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우리가 정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사실 그 기원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언제나 이 정신적인 존재, 즉 지성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이 DNA와 관련해서는 이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정보가 생성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것이 너무 흔하게 정보라는 것이 그 정신적 존재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것이 너무 흔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받아오는 어떤 교육의 영향으로 이런 일상적인 경험보다는 어떤 통제되고 조절된 어떤 실험 과정, 실험실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경향성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은 일상적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지식도 실험실에서 얻어지는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그 관찰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나 자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도 다 뭐 꼭 실험실에서 얻어지는 지식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중요한 그런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기원이 항상 그 정신적 존재의 그런 그 행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최초의 생명을 생성하게 된 원인으로서 그 지성적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지성적 존재만이 이 DNA 정보 또는 단백질 정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 부분일 텐데, 그거는 이제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복잡하고 특정화된 어떤 정보에 대한 그 유일한 원인은 지성적인 존재인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왜 그 지적 설계가 최선의 설명인가라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적 설계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의식이 있고 정신이 있는 존재에 의한 의도적인 그런 그 결과물로서 얻어진 거를 이제 지적 설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지적 설계라는 말을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써봤는데요. 그거의 구체적인 의미는 의식이 있는 정신적인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지적 설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DNA 정보, 최초 생명의 DNA 정보와 관련해서 왜 지적 설계가 최선의 설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떠한 자연적인 과정으로 DNA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복잡하고도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확립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자연에서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가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여름철이면은 바닷가에도 가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바닷가를 거닐다가 그 해변에 뭐 I love you라는 그런 그 글이 모래 글자로 새겨져 있을 때 그것이 뭐 자연적인 어떤 물결에 의해서 그런 글자가 새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해변에 와갖고선 그런 글자를 새겨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몇 자 안 되는 그런 그 글자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쓰여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DNA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냐는 거죠. 혹시 본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다시 이제 써야 될 테니까. 근데 지금까지 많은 그런 그 실험과 관찰과 이런 연구들이 행해져 왔지만 이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복잡하고도 특정화된 그런 정보가 생성되는 것은 이게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신을 가진 지성적 존재는 뭐 정보를 루틴리 습관적으로 생성을 하잖아요. 그것 우리가 역시 또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현재까지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이런 정보가 생성되는 것이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논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논거로서는 그 실험적 증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생명체에서 보는 정보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특별한 정보예요. 우리가 보통 정보라고 많이 얘기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그 쉽게 떠올리는 거는 뭐 신문이나 무슨 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사라든가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뭐 또는 뭐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정보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생물학적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체에서 보게 되는 정보잖아요. 좀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정보하고 좀 그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내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쓰여진 그런 그 매체가 다르다라는 그런 차이뿐이지,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정보와 동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생명체가 가진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실험적 어떤 그 뭐 증거랄까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아주 충분히 쌓여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측면도 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서도 지금까지 그 이 생명체 내 어떤 그 정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실험들이 그 지성의 중요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 정보 생성에 있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사실은 생명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조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험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얻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생명 이전 실험이라든가 또는 진화 알고리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리보자임 공학 실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복잡한 정보가 또는 생물학적 정보가 이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도 생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가능성을 이제 좀 그 탐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가 되었던 그런 그 실험들이었는데, 막상 이 실험들의 결과를 우리가 좀 그 곰곰이 되짚어보면 오히려 이런 그 실험들이 역으로 그 지성의 중요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 생명 이전 실험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생명 이전 실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밀러 유리 실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뭐 좀 간단한 화합물로부터 생명체를 구성하는 좀 더 중요한 그 생체 관련성 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 가능성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면 뭐 아미노산이나 또는 DNA를 구성하는 뭐 뉴클리오티드 베이스라든가 또는 뭐 당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간단한 그런 분자들로부터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그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실험에서 실험자들이 적극적으로 간섭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기도 환원성 대기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든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밀러 유리 실험에서 초기 원시 대기가 환원성 대기였다라고 가정하고, 즉 산소가 없는 대기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산소가 있게 되면은 그 아미노산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산소를 배제시키고 그렇게 실험을 진행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많은 그 생명 이전 실험에서는 이 생성물이 말이죠, 뭐 아미노산이나 뭐 당분자나 이런 뉴클리오티드 염기처럼 생체 관련성 분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생체 관련성이 없는 그런 그 분자들도 같이 이제 그 사이드 프로덕트로 이제 같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생체 관련성 분자하고 생체 관련성이 없는 분자들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들이 그냥 놔두면 이게 또 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 결과물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실험을 완전히 그 망치게 만드는 그런 비활성 화합물, 이 타르 같은 비활성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은 그냥 놔두면은 그 생명 이전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저주와 같은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 생체 관련성 분자하고 생체 관련성이 없는 분자들이 서로 반응을 해갖고선 이 타르 같은 그런 그 비활성 물질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런 생명 이전 그 실험에 있어서는 그 실험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한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덕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 생체 관련성이 없는 분자들은 제깍제깍 이 제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이게 아주 심각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 지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즉, 정신적인 그런 그 존재가 자신의 어떤 지성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실험의 조건을 그 조정을 하는 거죠. 그 실험적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예를 들면 그 에너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반응물에다가
그 빛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갖고선 그 에너지를 이제 공급할 때도 그 생체 관련성 분자가 잘 생성될 수 있는 특정한 영역의 파장만을 그걸 또 이 조사를 해 갖고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그 프로덕트가 생체 관련성 분자가 만들어지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지적인 어떤 그 실험자의 즉 지적 존재의 어떤 적극적인 그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즉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지적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그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 실험자가 여태까지 뭐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갖고 무슨 뭐 DNA가 합성이 되거나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나마의 어떤 그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지적 그 실험자의 그 실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명 이전 실험은 바로 이 정보 생성에 있어서 지성적인 존재의 행위의 중요성, 즉 지성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